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방송 시작해 볼게요. 상훈 씨는 제가 삼지선다로 퀴즈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 때예요. 네. 1번 띵동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택배 박스 팍 받아 들어가지고 박스 포장 깔 때. 네. 두 번째, 뭐 먹냐?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3번, 이불 전기장판 따뜻해. 그리고 노트북으로 보고 싶었던 영화 쫙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번? 2번입니다. 2번 무조건. 네. 그치. 뭐 먹냐? 메뉴판 메뉴 보면서 뭐 먹냐 그 고민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일상 속의 어떤 작은 행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작은 행복 그리고 또 큰 행복 모두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니 해도 꼬리공탕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습득의 행복을 안겨드리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알아가는 재미, 배워가는 그렇죠. 재미.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행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퀴즈를 함께 푸는 재미까지 오늘도 다양한 하이퍼 빅재미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금방 맞춰서 다 빨리 퇴근시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맞춘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칸 영화제 등 대부분의 영화 시상식이 그해 최고의 영화와 영화인들에게 상을 주는 반면 그해 최악의 영화나 배우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장난처럼 주는 상이라서 객관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지만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입니다. 이 상 혹은 이 시상식은 무엇일까요? 들어봤는데 알지? 저는 들어봤는데 이거 오답으로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볍게. 정답 이그노벨상.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노벨상을 살짝 비틀어서 이거 네, 노벨상 맞아요. 주는 것처럼 이런 영화제인데 뭘 살짝 이게 비틀어서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상을 그 친구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페리스 힐튼, 네. 뭐 그리고 드류 베리모 뭐 이런 분들이 받았는데 뭐지? 있는 그냥 영단어예요.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 맞습니다. 응. 과일입니다. 과일. 로튼 토마토. 그렇지. 그거는 아니죠. 영화 평점 지수. 네, 평균 지수죠. 아이엠 그라운드 과일 이름 대기 오렌지, 딸기 파인애플, 포도 수박 아닙니까 다? 영어로 된 스트로베리 베리가 들어가죠. 베리 블랙베리 베리? 라즈베리. 라즈베리 그렇지. 골든 라즈베리. 골든 라즈베리상 정답입니다. 금방 맞추네. 들어봤어 진짜. 네, 한 3번 시도 만에 맞췄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한 번씩 오답하고 바로 맞춘 거지. 네, 와.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지랖. 그런데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폭이 넓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쳐서 남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이를 경계하여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지랖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앞섬. 오수의 앞자락 정답. 편집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큰일 났네 방송 분량. 오답 타임 잠깐 갈까요? 살짝 만들어 드리자. 네. 야 이렇게 쉽게 하면 우리가 힌 찬스 2개 남았어. 찬스를 저희가 해서 남으면은 어른분들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스 기부할게요. 네. 진짜. 옆 퀴즈 채널이나 이런데 응. 그래서 갑자기 피디님이 저희 뭐 기부가 들어왔는데 저희 찬스 한 번씩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해피투게더 KBS 해피투게더 팀한테 네,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벨에도 좀 드리고요. 골든벨 드리고. 장학 퀴즈에도 좀 드리고 그치. 그다음에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에도 팀한테도 드리도록 드리고. 하겠습니다. 유퀴즈에도 드리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옥탑방의 문제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코미디 빅리그한테도 드리고 네. 이 찬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네. 지난 2016년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의 대결로 이른바 알파고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AI 기술은 알파고 쇼크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다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이세돌 구단은 은퇴 대국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1승 2패로 이세돌 구단에게 불개패를 안긴 상대는 바로 AI였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AI 알파고에 대응해 토종 알파고로도 불리는 이 AI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지? 세돌 이세돌 두 돌인가? 내 돌 아니냐? 야, 너무 쉬워. 오늘 문제 너무 쉬워. 하나, 둘, 셋. 한돌.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좀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 네. 이거는 되게 저희가 쉬웠고. 너무 찡찡대서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의 은퇴 상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한돌이었고요. 한돌은 바둑계 최정상 5인과의 공개 대국에서 오전 전승을 거둔 국내 최강 인공지능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매니저 조 팀장 있잖아. 진짜 실화인데 막 누구랑 통화를 엄청 크게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알파돌이랑 이세고랑 알파돌이랑 막 얘기를 떠들면서 얘기하더라고. 힌트 2개 찬스 우리 노 찬스 클리어로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노이트 노런 같이. 노 찬스 클리어 오늘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알파고 주세요. 이것은 전쟁, 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9.11 테러가 발생했었던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인 그라운드 제로, 원자폭탄 피해 유적지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메모리얼 투어. 아, 그렇지. 기념하는 거지. 기념비적인. 역사의 현장. 서대문 형무소 나도 우리 딸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무슨 투어를 한 거야 내가? 찬스 가자. 찬스 가겠습니다. 요거는 노 찬스 클리어 하고 싶은데. 오늘 운 좋아?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 나 한번 갈까? 나 네. 오늘 좋은 꿈 꿨거든 진짜로. 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좀 손때 많이 묻은 거 한번 가볼까? 짠! 아야. 우리에게 언제나 정답을 떠먹여 주시는 촬영 감독님 힌트입니다. 좀비. 블라인드? 좀비. 네, 힌트 드렸습니다. 아, 많이 변하셨네 감독님. 좀비. 난 블라인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이 힌트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타당합니까? 다크. 다크, 그렇지. 어두워. 다크 투어리즘. 와. 다크 투어리즘 정답입니다. 와! 어. 감독님 힌트 한 번 꼬셨어. 네네. 한 번 꽈어. 아 근데 막 금방 얘기만 들어도 400만 명이면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끔찍하다 진짜.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데를 가야 돼. 네. 그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아이들한테 제일 큰 맞아요. 교육 같아. 맞아요.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난이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작가와 저는 완전히 갈렸었는데 예. 저는 1위였고 예. 작가는 5위였어요. 진짜요? 와, 되게 재밌다. 작가님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예. 세대가 달라요? 그러면은 80년생이면 나도 1위겠네? 좋아. 야, 날만 믿어. 알겠습니다. 아저씨 믿어. 형만 따라가겠습니다. 아저씨 믿지? 안 들려요.
다음 노래는 가곡 희망의 나라로라는 1931년에 발간된 현재명 작곡집 제2집에 수록된 후 오늘날까지 애창되어 오고 있는 현재명의 대표작입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네모 가득 찬 희망의 나라로 후렴구 네모에 들어갈 가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배를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땡땡 가득 찬 희망의 나라로 1932년이요? 31년 31년이요? 그러면 암흑의 시절이었네요. 이때도. 그렇지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근데 의외로 이 현 선생님께서 약간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 황금 가득한 그렇지 희망의 나라로. 염세적이야 네, 황금 가득 찬 희망의 나라로. 어. 옷가 내면 다 된다. 당신 말로 옷가 내. 그치 골든 네, 네, 뭐 네. 이런 거 이게 피디님은 난이도가 1위였대 피디님 더 옛날 사람 같은데? 피디님 1880년 아니죠? 그죠? 죄송합니다. 피디님 죄송합니다. 100살이야 죄송합니다. 찬스? 찬성하겠습니다. 난 기부를 원래 안 좋아해 네, 이번 너가 한번 뽑아봐 네. 나 잘 뽑았지 아까 저는 기부미입니다. 기부미 초콜릿. 기부미. 우리 기브 앤 테이크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네 개의 단어를 맞춰야 해 네. 내가 아까 오답을 했었던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뭘까? 자유. 패스 네. 또 이것도 같은 편인데도 문제를 쉽게 안 내게 되네 너와 나는 네. 나이 차이도 나고 네. 또는 뭐 경력 차이도 나지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지. 이 문제 앞에서 네가 유리하지도 않고 내가 유리하지도 않아. 우리는 똑같이 같은 팀입니다. 같은 팀이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평등합니다. 2학년 졸업했어. 네. 이제 3학년 이제 입학한다. 힙합 하는 사람들이 왜? 저 거짓말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년 만에 요 노래 배우면서 정말 이거 두 번째 후렴 부분에 단어들만 가득 찼던 기억이 났어요. 진짜로.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희망의 나라. 이거 맞죠? 정답! 진짜로 제가 이때 딴 거는 다 인 건데 여기에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기억이 문득 났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정말 이거 맞추면서 하나씩 곱씹으면서 생각했잖아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이게 되게 좀 약간 뭉클하네요. 그렇네. 당시에. 우리 자유, 평등, 평화, 행복.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노래에다 다 때려 박았네. 이게 막 앞에는 묘사하듯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 줄 후렴에 그렇지. 다 몰아 넣은 느낌이네요. 왜냐면 일본인들이 이제 마지막 줄까지 안 들을 거라 생각하셔서 앞에는 이제 그냥 뭐 자유로운 그럴 수도 캠핑 있지. 가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희망의 나라로. 이야, 정말 평등이라는 이 두 글자가 이렇게 울림을 주나? 맞아요. 정말 정말로. 전문직이란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은행 업무나 회계, 행정 등은 물론 처방과 진단을 내리는 의사까지 대체될 것이란 예상은 충격적입니다. 안정적이라 불리던 전문직들 역시 알고리즘의 공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인공지능이 어떤 작업을 대체하는지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직업은 다수의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분화된 업무 중 소수만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죠.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매장에 등장한 키오스크는 단지 주문 업무만을 대체할 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주문 후엔 햄버거를 요리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콜라를 따르는 일에 집중합니다. 모든 업무를 대체하지 않는 이상 직업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인공지능이 지적 노동 영역의 전문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를 두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얻을 수 있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최대화될 것이라는 점이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업무를 더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공지능을 사용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박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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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주에 강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AI 이러면은 되게 딱딱한 강의들만 들어왔는데 예. 되게 재밌게 맞습니다. 저희 수준에 좀 맞춰주신 거죠? 왜 이러십니까? 예. 오늘도 좀 준비해왔는데 네. 슬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숙제를 내달라고 맞습니다. 과한 열정을 보였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끝까지 버텨나갈 직업. 네. 과 사라질 직업.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예. 자, 어느 분 먼저 얘기해 보여주실래요?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저는 딱 순간 생각 들었던 게 통역사. 통역사. 와. 인공지능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떤 통역사. 거? 저는 운송업 종사. 자율주행자도. 그게 가장 먼저 될 것 같아요. 예. 택시 기사도 맞아요. 그렇고. 네. 일단 이걸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관련 연구를 가지고 한번 요거에 대해서 답을 나름대로 내봐 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관련한 학술지 중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가 AI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AI 매거진. 이 AI 매거진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되었던 인공지능 응용 혁신 사례 네. 요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다 해봤는데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대체되는 것으로 기술이 개발 완료됐다라고 한 게 1등이 뭐냐면요. 일정 계획이에요. 일정 아. 계획? 예. 그러니까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아, 뭐 비서, 업무를, 비서? 예, 그렇죠. 아. 비서 관련한 일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완벽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보고된 건수가 시장 등도가 10번. 와. 네. 이게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 하면 경고 또는 감시, 감사 또는 사기 적발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인공지능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등. 이 3등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거가 약간 관련이 있어요. 와. 네. 학습하고 교육이에요. 아. 그럼 어느 거와 관련되느냐? 통역입니다. 어. 사실 제가 CES에서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거기에서 매번 나오는 게 바로 외국어 학습 인공지능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사실 뭔가 외국어를 배울 때 그동안 했던 방식은 외국어 학원 그 강사분의 네. 육성을 듣거나 네. 그분이 말해준 샘플 예제만 들으면서 외국어 학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무슨 외국어 시험 보러 가거나 실제 외국 현장에 나가면 중년 아저씨의 목소리도 있고 맞아요. 스탠다드한 영어가 아니라 무슨 필리핀 영어도 있고 호주 영어도 있고 다 네네네. 그러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 인공지능 솔루션 중에서 어떤 거는요. 이번엔 필리핀식 발음으로 해줘봐. 그럼 필리핀 발음으로 해줘. 오. 어. 호주식 발음으로 해줘봐. 그럼 호주식 발음으로 나와. 어. 그러니 한 분의 강사의 육성과 그 사람의 예제에 의존했던 학습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맛볼 수 있는 걸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기술이 진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구나. 맞습니다. 와.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데요. 네. 일정 계획이라든가 경고, 감시, 감사라든가 교육 기능이 이게 직업으로 바뀌면 어떤 것이 대체될지 금방 유추되죠. 대표적으로 비서직군, 비서, 예, 또 일반 행정직원들, 그 다음에 경찰, 경찰. 또 외국어 강사, 어. 진단하고 검출한다는 건 의사, 의사도. 변호사, 그 다음에 약사, 어. 간평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아, 뭐 세무사 회계사도 해당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텔레마케터도 없어질 것 같지? 저도 그런 그치?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것들의 일자리에 그동안의 선호도, 우호도가 크게 바뀌어갈 것 같고요. 어. 그 과정에서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미없기만 해봐라.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요거. 이쪽이죠. 이 엄청나게 큰 스크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와우. 그럼 이 스크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합성 같아요. 진짜 진짜. 바로 큰 컨테이너 선이나 이런 데 뒤에 있는 스크류입니다. 아.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은 얼마나 큰지가 요 사진 하나로 네, 감이 네, 오시죠? 네. 이게 에펠타워. 에펠탑. 네. 이게 뭐예요? 와, 이게 그 배예요. 배 길이? 우리나라에서- 길이가? 네, 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대표적인 유조선 길인데요. 엠파이어 와.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높고요. 예. 따라서 배 하나를 만든다는 건 정말 규모가 엄청난 와. 거예요. 어. 그러면 저렇게 큰 배를 설계하는 그 설계사 주로 누가 있느냐? 그 업종에서 20년 이상을 노하우를 쌓았던 고수 중에 고수, 맞아요. 구루 중에 구루가 했어요. 아. 그런데 참 이게 눈물 나는 건 슬슬 이거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분들의 영역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이 배라는 건 표준화된 게 아니거든요. 네. 배를 발주하는 사람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네. 저희는 객실은 밑에 넣어주시고요. 어딘 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노르웨이나 이런 추운 데는 이 열선을 다 깔아줘야 돼요. 복도에. 이런 다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어.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이 다 다른 배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떤 단계로 어디부터 조립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공기를 짧게 하고 값싸게 납품을 바로 할 수 있느냐. 이 노하우가 한 20년 걸려야 축적이 되는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뭐 3초에 몇 천 개의 순서로 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방법이 제일 빨라요. 딱 알려주는 거죠. 이제는 오래 다니면 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이것도 아니다. 아이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 내공. 뭐 대체 불가능한 노하우 이런 네. 것들도 인공지능 앞에서는 꼼짝 못 하겠네요. 못하는 분야들이 생겨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 했던 일을 무작정 단순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오래 한다라고 해서 예. 그게 꼭 경쟁력으로 나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업을 설계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 그한 뭐 장인, 달인 이런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없어지는 분야가 생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업들이 크게 변화되는데 네. 이렇게 변화되는 직업군 중에서 가장 요즘 선망에 맞이하는 직업군 하나도 큰 변화를 직면할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거만 내면 내가 맨날 얻고 다니지 하는 직업 하나 있습니다. 사자 직업. 뭘까요? 사자? 네. 변호사? 공무사. 공무사는 뭐예요? 그게 공무원 의사죠, 의사. 아, 의사. 그치, 우리 아들 야 의사야. 네, 그럼 이게 최고지. 예. 예. 그 의사 직업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병에 걸려서 치료나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예측하고 예방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의사의 할 일이 점점 줄죠.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걸릴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환자분 조심하세요. 얘기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예전에는 당뇨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러 병원에 갔지만 의사를 만나러 갔지만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방의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방의학은 의사가 아니라 누가 주로 담당하게 되냐면 약사가 아니라 식품회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의사가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라든가 위생관리사들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그쵸. 바로 당뇨나 이런 성인병을 예방할 그치, 수가 그치. 있고 약 먹기 전에 당뇨가 안 걸리게 식이요법을 해야 그래야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신기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놓이면 의사가 하는 역할은 좀 작아지겠지만 네. 반대로 헬스 트레이너라든가 아니면 식품회사가 약 만드는 제약회사 못지않은 어떤 커다란 부가가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커다란 산업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항상 시대별로 희망 직종, 뭐 인기 직종이 달라지는데 네.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더 큰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예.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요 세대 때 어디 줄을 서야 저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맞아. 현실적인 질문이다. 좋다, 말씀이네요. 좋다.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드린 숙제 있죠. 네. 그 숙제 인공지능 시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업 뭘까요? 자,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해보시죠. 어떤 겁니까? 제가 우리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잠깐이지만 회의를 한번 해봤어요. 아, 예. 무슨 직업이 오래 갈 것 같으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애견 미용사. 애견 미용사.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들 강아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직업들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섬세한 거. 네, 네. 네. 저는
절대 채워지지 못하는 인간의 감성. 음.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직업인데요. 아, 시인, 배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인. 감성 노동자. 네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음. 두 분 중에서 또 가까운 게 있고 요즘 빨리 없어져가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요? 자, 바로 우리 MC님이 말씀하셨던 미묘한 이 정교한 손놀림, 정교한 힘의 네. 근육의 조작 이걸 해야 되는 업종도 크게 빨리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컵에다가 물을 다 달리 따라 놓으면 땅 치면 소리가 네, 나요. 맞아요. 이걸 쭉 놓고 실로폰처럼 이렇게 네. 띵띵띵 치면서 연주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네. 있는데 그 사람하고 예전에 인공지능에다가 로봇 팔을 달아가지고 네. 이걸 땡치는 그 실로폰 로봇을 대결을 시켜봤는데 속도를 더 올리라고 같은 음악인데 했더니 사람이 먼저 인공지능이 달려드는 로봇 팔보다 실수를 먼저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교한 도예가라든가 네. 애견 미용사라든가 이발사라든가 뭐 네일아트라든가 이것도 미래가 좀 이렇게 밝진 않아 보여요. 이것도 대체가 네. 되려면 되겠군요, 진짜.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또 다른 우리 MC님이 말씀하셨던 감성 노동자 이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고 시도 쓰고 뭐도 하던데요. 그 범주는 패턴화된 거를 하나 더 하는 그치. 거예요. 어떤 A라는 기존의 곡이 있거나 A와 유사한 곡들이 막 있어요. 표절 아니 어떻게 보면 네,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곡을 보고 유사한 A 다시 하나를 만들어내는 아. 거예요. 그 8마디 이상 똑같지 않게끔만 해서 음. 그런 것들 범주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예술적 감수성이라는 건 파괴적인 수준인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흐의 작품들을 다 보여주고 유사한 걸 그려봐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최초의 고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더 감성과 관련된 업무들 이런 직업군들 이런 것들은 더욱더 그 영역이 넓어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지속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네. 고민이 많아지는데 알면 알수록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요, 음. 형님. 제가 이제 그 의사 변호사를 왠지 하기 싫었던 그때 마음처럼 지금도 그냥 뭘 안 하고 있다가 뭘 안 하고 있다가 나올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 맞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사실 지금 유망한 직업 그걸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애써서 이제 그 직업을 얻게 됐다. 칭찬받을 일이죠. 예,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 칭찬받을 일인데 사실 그 회사가 10년 뒤에도 계속 좋은 회사일까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갖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칭찬받을 일은 지금은 미비하지만 10년 뒤에 정말 견실한 회사로 발돋움할 회사 거기에 미리 또아리 틀고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회사가 흥하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가 쇠락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직업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좀 많이 봐와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첫 번째 전문 직업은 뭐다? 단순 반복적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약간 복잡다기했던. 복잡하게 그래서 복잡다기한 단순 반복 업무도 대체될 거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새롭고 늘 변화되는 일에 편하게 도전해 보길 바란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더 살아남는 일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아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기회 되시면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불러주시면 시간 가 줄 몰랐어요, 진짜. 아유, 또, 예, 아까 조셨는데. 아, 그럴 리가요. 예. 저희 뭐 멀리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예, 인공지능의 세계를 손쉽게 풀어주신 우리 박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공탕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그리고 혹하는 내용, 섹시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